재활의학과는 근골격계 질환의 수술 이외의 방법들을 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에 문제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증이라든지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의학이 재활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10도 이상의 망곡도를 가진 경우에 우리가 척추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척추측만증이 이제 10도부터 20도까지는 좀 경미해서 그래도 추적 검사만 해주면 되는데,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진행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호흡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면서 운동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치료는 환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운동들, 그 다음에 뭐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또 짧아지고 단축된 것들은 좀 늘려주고, 그래서 척추 정렬 상태가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도수 치료는 말 그대로 치료사가 척추가 약간 정상 범위에서 좀 벗어난 각도일 때 손을 이용해서 수기 치료를 하는 것을 도수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측만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이 되는데, 우선 머리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든지, 두 번째는 양쪽 어깨가 균형이 안 맞고 한쪽이 좀 처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가슴 발육이 한쪽이 조금 덜 되고 한쪽은 좀 튀어나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골반이 한쪽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골반 높낮이가 차이가 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척추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뒤쪽에서 돌출된 쪽이 있는지, 왼쪽 허리나 오른쪽 등 쪽이 튀어나와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해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척추 촬영만 한번 해보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성장을 하면서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휘게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척추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 바른 자세를 해야 되겠죠.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에 요즘 한 20kg, 30kg 되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카고백 같은 걸 이용해서 끌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근육 스트레칭 운동, 그 다음에 뭐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식이 습관도 좀 정상적으로 좀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예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성장기 때 아무 때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인 경우는 한 16세 정도까지, 남자아이 같으면 18세 정도까지 측만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3세 이전에 생기는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청소년기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신체를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잘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통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진행을 하는데도 발견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남자 같은 중학교 1, 2학년 때, 그때가 척추측만증이 청소년기 때 진행할 때 가장 호발하는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소년기 때 생긴 척추측만증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 보조기라든지 운동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로 빠져 있고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보험 재정이 조금 좋아지고 한다면 언젠가는 보험 급여내로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병원도 있고 좀 적절하게 받는 병원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가성비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우선 이제 각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25도 이상인 경우는 운동 치료보다는 보조기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생들이 보조기 착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도수치료나 운동치료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의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보조기요법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로 이제 운동치료, 도수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알 수 없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말고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골반이 틀어져 있다든지 아니 평발이 한쪽이 심하다든지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다든지 다리 수술을 해서 다리가 한쪽 덜 자랐다든지 그러면은 골반 높이가 틀어져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평발이라면 양쪽 깔창 보조기 같은 걸 만들어서 골반 높이를 맞춰주고 다리 길이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깔창 보조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반 높이를 맞춰서 척추가 피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질환이 있으면 그걸 먼저 치료하고 만약에 원인 질환이 없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면 그런 경우는 이제 운동치료, 보조기 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치료 기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애가 성장이 다 끝나면 그리고 골반 성장이 다 끝나면 척추 성장이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제 치료가 종료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을 너무 학업에만 집중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정도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활동량을 좀 늘려주면 애들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